6형 6이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정적분의 계산. 아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듯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식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정도 가면 첫 번째 이런 것들이지 뭐. 쟤를 0으로 만드는 값은 0하고 1이다 그지?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을 일단 씌워야 되겠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놈이 우리가 원하는 요 그래프야.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는 요거에 대한 얘를 구해야 되고 1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0하고 2 사이에 여기에 1이라는 숫자가 사이에 딱 끼어 있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0에서부터 1까지는 요놈의 함수식을 가져와야 돼. 요놈의 함수식은 뭐야? 원래대로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dx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그렸던 놈에 대해서 가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하고 dx 이렇게 해서 정적분 값을 이제 절대값 들어가면 2번이나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놈을 판단할 때 당연히 기본으로 서술형이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요 놈의 정적분은 이놈의 정적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0에서부터 1까지 원래 요렇게 되어 있던 요거에 부호가 반대만 씌우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식이 이렇게 다르면 대괄호를 따로따로 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식이 만약에 같다면 대괄호를 한 번만 해서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이거에 대해서 0, 1 한 번 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1, 2에서 플러스 붙이고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거는 필기 안 해도 돼. 한번 계산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정도 또는 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것처럼 하나의 식으로 할 수 없지. 얘는 0을 딱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0에서부터 2까지는 얘가 0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니까 2x 플러스 1에 대한 dx 플러스 1에 대한 dx 마이너스를 뽑아내서 식을 같아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무조건 해줘야 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2차랑 1차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3차죠. 3차. 그 세 번째 문제는 이제 필기하면서 같이 보자. 물론 얘도 전체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좀 편하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필기하고 갈게. 2차 함수에서 저번에 6분의 해가지고 최고차인 계수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있었다, 그치? 그럼 3차도 있을 거거든. 나중에 또 설명할까? 요거는 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자. X축도 직선이고 아니면 또 다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네. 어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한쪽은 뚫고 지나가고 한쪽은 접했을 때 이거 그 다음에 한쪽은 뚫고 지나가고 한쪽은 이렇게 접했을 때 요거 괜찮죠? 원래는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인데 이거의 넓이
정적분이 아니고 플러스로만 생각된 걸로 간다. 넓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도 똑같아. 여기가 이게 ax 세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자, 2차 함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어. 2차는 세제곱이야. 3차는 몇 제곱일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씩 연관성을 지어서 외우는 거야. 그런데 2차는 6분의였는데 3차는 12분의. 이게 조금 외우기가 조금 그래. 그래서 6분의와 12분의 공식은 진짜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그거는 차근차근 계속 우리가 외워 나가야 될 부분들이야. 알겠죠? 아니, 아직까지 안 해도 돼. 우리 넓이 들어가면 또 나와. 그때 또 설명할 거야. 요거는 필기를 한번 그래도 손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식을 한번 적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상현아, 월요일부터는 이제 너희 주간 분석표 나가는 거에 테스트 점수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숙제에 완벽하다 뭐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같이 나간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숙제 검사를 철저히 할 겁니다. 미흡하다 뭐 이런 것도 나가거든. 그래서 잘 해요. 한 명씩 이제 시간이 한 3분 걸리더라도 쭉 돌아가면서 넘겨가면서 이제 계속 그때마다 검사할 거야. 알겠지, 변화? 상현 알겠지? 자, 이제 밀리지 않게 하자. 밀리지 않게. 우리가 정적분은 많은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복잡해서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일단 안에 요식을 딱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릴 수 있는 단계가 됐잖아요, 그렇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지나가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0, 1. 그럼 2는 이쯤에 있네, 그렇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음의 정적분이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돼서 절대값 씌우니까 이렇게 됐네? 그러면 얘는 양의 정적분이겠지?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거였으면 이 넓이 공식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음의 정적분이니까. 근데 얘는 양의 정적분이야,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해봤자 1이라는 것은 그냥 딱 튀어나온다. 다른 건 안 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이 부분은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있던 저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식 자체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는 쟤를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12분의 1이 있고 플러스, 자 여기다가 16에서 1을 빼니까 15, 그래서 4분의 15. 여기다가 8에서 1 빼니까 7,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해서 12분의 통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적어 놓도록 합니다. 채점을 하고 나서 그래? 어차피 테스트 보고 남는 시간에 채점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숙제만 해오면 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 질문 받고 숙제 질문 받고 진도 나가는 거. 그럼 시간 남는 애들은 뭐 합니까? 더함수 활용 1등급 문제를 풀고 있으면 되겠지. 중에 식물 요 공식으로 알파가 0, 베타가 1 이렇게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었죠? 1이니까 괜찮아? 이제 절대값부터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 절대값이 씌워진 거면 괜찮아. 식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1차처럼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아 식을 여러 번 해서 대괄호를 여러 번 쓰는 수밖에 없다. 아 좀 귀찮네. 아 그래서 산수 계산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렵네. 됐습니까?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 뒤쪽으로 넘어갔는데, 요런, 이제 조금, 대충 알겠어. 뭐 이랬는데, 절대값만 있는 게 아니고, 미지수 A까지 존재하니까 뭔가 좀 그렇다, 그지? 일단, 뭐 절대값을 생각했을 때, 이게 3x 하면은 x-2가 되네. 그러면 이 그래프 자체를 판단했을 때 0하고 2가 있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네 라고 됐네. 그치? 이제 절대값은 바로 그랬어. 그러면 0에서부터 2보다 큰 a까지 요 놈과 요 놈을 합쳤을 때 8이 나온다라는 뜻이네. 그치?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3이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4가 되겠구나 라고 됐네. 그치?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얘는 4니까 얘도 4여야 되네 라고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저 식을 얘는 그대로 풀린 거니까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하고 2에서부터 a까지 했을 때 얘가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지수 있지만 좀 복잡하다. 그지? 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집어넣어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에서 요거를 집어넣은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4가 되고 는 4가 되겠네. 쭉쭉 하면 0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따라서 a 값은 3이구나 라고 결정이 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요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나중에 또 한 번 풀어봐. 정적분은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하는 것보다. 자, 이제 미지수 들어가면까지 조금씩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더 어렵게 하는 게, 자, 1160번이랑 1161번이 똑같은 문제거든. 자, 요거는 쌤이랑 요걸 한번 해보자. 얘도 절대값 x-a고 그 61번도 절대값 x-a야. 그치?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겹치기 하나 그리고 다르게 그릴게. 자, 0에서부터 3까지가 있대. 자, 그러면 이렇게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까지만 되는 거야. 그치?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변화를 한번 보자. 자, 만약에 a 값이 0이면 이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우리는 요 정적분 값을 가지고 가는 거네. 괜찮죠? 그런데 a가 조금 더 요 사이로 왔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 정적분값하고 이 정적분값이 합하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근데 잘 봐. 노란색하고 분홍색은 여기는 겹쳐지는 거잖아, 그지? 같이 있는 거야, 공통으로. 그러면 보라색에서 이만큼이 늘어났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요거도 겹쳐지는 거야.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얘가 생성이 되는 거고 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얘보다 어떻게 된다고? 작아지겠지. 정적분값이. 무조건일 수밖에 없지. 지금 내가 딱 똑같이 그랬잖아. 그림으로 판단해도. 그지? 아, 그러면 점점 줄어든대. 그런데 어디 순간에서 가장 작을까? 딱 가운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은 이렇게 할게. 딱 경계를 갔을 때 특히나 저거에서 생각하는 거야. 이거 V자 모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쪽 끝으로 가도 어차피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 그림일 때가 최대. 그 다음에 여기서 딱 가운데,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왔을 때 요거 두 개 합하는 게 최소. 요 그림만 딱 위에다 그려놔. 그리고 나서 서술형으로 하는 방법도 가르쳐 줄게. 밑에 거만 하면 되지. 위에 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줄어들고 어떤 게 늘어난, 얼마만큼 줄어들고 얼마만큼 늘어난다. 그걸 하기 위한 그래프였고 공식화해서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경계 지점에 꼭지점이 위치할 때가 가장 정적분값을 크게 가질 것이며 그 경계 딱 중점에 있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은 상관없지만 성일은 서술형이잖아, 그치? 소중 없어요. 너희 원래 기말이 없지 않아? 혹시 모르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왜냐면 식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 A 값이 0 또는 A 값이 3이 있을 때는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3이면 얘가 3이지? 그래서 정적분값은 2분의 9. 얘가 FA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치? 그런데 A 값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구간에 만약에 있다면 요 삼각형 넓이랑 이 삼각형 넓이를 합쳐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A야. 요 변도 A고 요 변도 A겠네? 괜찮죠? 그러면 얘가 3-A면 얘도 3-A가 되겠지? 직각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얘는 2분의 1 하고 이렇게 해서 A의 제곱 플러스 3-A의 제곱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그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을 하면은 2분의 1 그냥 할게. 2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이때는 A 값이 얼마일 때입니까? 축 2분의 3 그래서 최소값을 가진다. 그래서 딱 가운데 값이 딱 나오는 거야. 원래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야 돼. 그래서 식도 적어놓자. 그 문제에다가 1160번에다가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 증명까지 한 겁니다. 증명까지. 제대로 너희 성남은 기말에
걔까지만인 줄 아는 거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 아직 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 혹시 모르. 아, 그렇지. 그리고 이걸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논리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됐죠? 그래서 뭐 요거의 답은 2분의 3으로 나왔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딱 보자마자 얘는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려면 a가 1 또는 3일 때, 최소값을 가지려면 2일 때, 이렇게 뭐 생각해서 다 해서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요걸 뭐 정적분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딱 끝나는 거고. 이제 논리적으로 좀 따지는 걸 가볼까? 너희 반은 그래도 터프 문제는 풀어와서 하도록 하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증가함수다. 이렇게 되겠네. 항상 그래서 fx가 미분 가능한 것만 나와 있으니까 뭐 부드럽게만 이어지면 되는 거지. 3차 뭐 이렇게 몰라. 자, 근데 일단 f2가 0이네. 그러면 x축을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에 2에서 요 점을 지난다 라는 정도는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증가함수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대충 그려. 자, 여기까지 같이 대충 그려. 뭐 정확하게 뭐 넓이 면적이 달라도 상관없어. 우린 숫자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둘 다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이 나와 있지만 일단 먼저 볼 것은 2에서부터 4까지래. 0에서부터 2까지래. 그럼 0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4가 있는 거네.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올리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딱 끊으면 얘가 뭐가 된다? 13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얘를 올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부분이 3이니까 이 정적분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습니까?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0에서부터 4까지 이거 두 개를 그냥 정적분을 원하는 거니까 더하면 답은 10이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가 됩니다. 정적분에서는 이런 게 많아. 대충 그려서 판단하는 문제. 천천히. 동해도 그걸 쓰네? 저 이거 선생님 쓰고 쳐가지고 그 하나에 다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얘는 똥도 별로 많이 안 나와. 괜찮은 것 같아. 맞죠? 그래서 6번 유형이 굉장히 좀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 7번 유형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편한 방법대로 가는 거야. f'x에 대해서 뭐 만약에 식 자체에 여기에 있는 게 f'x가 나와 있대.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하면 fx가 되겠네. 그러면 fb에서 fa를 빼는 거다. 정적분의 기본 논리야, 그치? 별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걸 가볼게. 근데 절대값이 씌워있네? 2를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f'x가
마이너스고 0이고 플러스이다. 괜찮습니까? f'x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fx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저 식을 풀려면 2를 딱 기준으로 하지?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f'x dx여야 되고 괜찮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는 플러스 f'x dx여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놈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쟤를 적분한 fx만 일단 놓고 볼게. 그러면 0,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출발해 하네. 그러면 f2에서 f0을 빼는 거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 4에 대해서는 그냥 하면 되겠지? F4에서 빼기 F2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자, 요거 F2 얼마입니까? 1. F0 3. F4 3. 요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지? 그럼 숫자가 다 튀어나왔어. 괜찮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얘가 66, 67도 이 방법으로 가봐. f'x가 있고 fx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그래서 65, 66, 67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68은 다른 방법으로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 68은 요거까지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물론 fx 그래프 식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미분에서 f' 식을 갖다 놓고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거보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단순하게 올라가네. 적분 파트에 f'x가 들어있고 그래프에 fx가 나와 있으면 식을 안 세워도 할 수 있겠구나. 함수값만 알아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68번은 그게 안 돼. 왜? 그래프가 fx가 나와 있는데 적분에도 fx가 있어. 그러면 fx식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으로 대충 세워지나? 68번이 68번 뭐 f'x를 먼저 세우는 수밖에 없죠? 그래, 찍어볼게. 해볼 수는 있겠지? 안 되면 내가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게. 자, 이제 우리가 흔히 해왔던 것들 가겠네. 요 정도만 딱 보면 되겠지? 자, 우함수, y축 대칭, 요런 관계식 우리 눈에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기함수, 원점 대칭, 요런 관계식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하나 더 있는 거, 그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될 것 같아. 만약에 y축 대칭되는 그래프가 있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여기가 0이래. 그랬을 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할 때는 물론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얘 2배 아닙니까? 라고 한 거야. 아래 끝값이 0이면 편하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점 대칭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a야, 여기가 a야. 넓이는 똑같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3이야. 그러면 정적분은 합치는 거니까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함수가 나왔다. 근데 어떤 조건에서만 아래 끝,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때만. 다른 경우에서는 안 돼.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뭐 7x의 6제곱 플러스 뭐 5x의 5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6x dx를 하시오. 없어지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2배 하고 0에서부터 3까지 7x 6제곱 dx 이것만 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안 됐습니다. 왜냐면 인테그랄의 특성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되면 이 인테그랄을 다 이렇게 찌를 수 있어. 다 여기다 씌워줄 수 있거든. 그러면 홀수차는 기함수니까. 그래서 홀수차는 다 0 된다라고 해서 없애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이거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편해지고, 아니면 야 7분의 6분의 4분의 2분의 다 통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이런 건 좀 눈에 익혀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분pháp 미분도 물론 우리는 증간표를 하지 않고 식을 봤을 때 프라임을 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왔잖아, 그렇지? 빨리 하는 방법을. 그럼 얘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떻게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느냐, 그걸로 승부가 갈리는 거야. 물론 조금의 계산 실수가 있으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지만 미분보다는 더 실수가 많은 파트라서 조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왜 시험지 안 보내? 와, 이거 딴 반에서 했는데 절반이 틀렸다? 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네. 홀수차가 사라지네. 근데 이전에 있는 뭔가 얘는 짝수차는 있어야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하나 적어 놓은 거야. 애들 뭐 풀으라는 게 아니었어. 같이 한 거야. 그러면 쟤는 2배에 0에서부터 1까지를 하면 되는구나. 남은 짝수차를 가지고. 그러면 남은 짝수차를 가지고 봤더니 규칙이 발생하네? 첫 번째는 적분하니까 x, 두 번째는 적분하니까 x의 세제곱, 쭉 와서 마지막 거 적분하니까 x의 2019제곱으로 개수가 다 사라졌네? 그러면 얘가 얼마니? 물어봤는데 애들이 다 틀려. 신중히 생각.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대답은 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톡을 보내. 전체다 곱하기 2하니까. 곱하기 2 빼고 일단 2는 빼고 요거 대괄호만 생각해서 얼마인지를 톡을 딱 보내는 거야. 요거 틀리나 뭐 할까? 뭐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담았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확률은 높잖아. 3명밖에 없으니까 3명만 맞추면 되잖아. 상혁 빨래 안 보내? 아니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그럼 1이 몇 개 있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죽을래? 상혁 때문에 맛있는 거 못 먹겠다. 빨리 보내. 그 오래 걸려. 아니 1을 집어넣으면 1이 몇 개 있냐 이거야. 그래서 틀리지 상일 때문에. 아니 잘못 눌렀어. 뭘 잘못 눌러? 야 그건 아니잖아. 숫자를 해서 엔터를 누르는데 잘못 누를 그건 없지. 아니 여기 1부터 홀수만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 1, 3, 9 홀수 몇 개니? 하면 5개 되는 거잖아. 하나 더 많은 10까지 해서 절반을 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 더 많은 2020에서 절반하면 1010이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1009라고 하는 애가 절반이라고.
제발 좀 조심하자. 저 1010이라 생각했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다 해서 전구라 했어. 아니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해야지. 수화다 선생님. 그래서 답은 2020이 나오겠죠. 자, 제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틀리는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 74번 정도 가볼게. 자, 여기는 이제 구간이 함수식 적분을 당하는 함수를 우리가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함수식이 동일해. 그러면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구간만 눈에서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빼기 0에서부터 3까지 더하기 0에서부터 1까지 하면 어떤 구간이 나옵니까를 우리는 빨리 판단해야 되거든. 그러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요거 빼면은 뭐만 남니?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남네. 여기서 얘를 합치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남네, 그치? 이거를 이제 빨리 판단해 줘야 돼.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같네니까 기함수인 얘네가 사라지고 저 세 개만 남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fx, dx 계속 적을 생각하지 마. 그냥 구간만 딱 적는 거야. 그거 적느라고 시간이 fx, dx 적느라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첨삭 수업하다가 한서 수업하니까 너무 좋다. 야, 너희는 첨삭 수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화목토반은 첨삭 수업이 더 낫다라고 해. 첨삭 수업은 어떻게 진도를 아니 진도 말고 진도는 다 끝나고 만약에 개인 질문 이렇게 할 때 나는 여기서부터만 설명 듣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나는 80%까지 진행했는데 20%가 안 돼. 근데 이 질문을 하면 나는 판서 수업을 하면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 그걸 또 모르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20%만 듣고 싶다. 그래서 첨삭 수업이 좋대. 근데 안 되는 애들은 나와서 처음부터 나한테 또 듣는 거고. 물론 나는 한 문제를 8번 설명할 수도 있지. 근데 애들이 계속 나와서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한 명씩 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떤 지금 너희 아빠 애들은 그렇게 안 할 거거든. 아빠 애들은 다 판서 수업 할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같이 모르는 게 많은데 질문을 안 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다 봐. 맞는지 봐. 나는 50% 했는데요. 그래도 봐. 좀 다를 수도 있잖아. 빠를 수도 있잖아. 봐. 이렇게 되는 거고. 잘하는 반은 원하는 대로 가는데 너희 반은 똑같이 잘하는 반이긴 한데 너희 반은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첨삭이 더 나고. 첨삭이? 잘하는 반 애들은 그쪽을 많이 원하긴 해. 근데 너희 반도 첨삭 수업해서 나와서 질문하는 시간이 잘 많지 않아. 근데 딱 필요한 것만 원할 때 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나는 모르는 게 많은데요? 한 사람 많이 나오면 되잖아. 쭉 있어도 되고. 근데 대부분 그래도 양심상 와서 한 2문제나 많으면 3문제만 질문하고 들어가줘야 되겠지. 다른 애들 위해서. 그 다른 애들 계속 안 나와. 또 나와도 되잖아. 그게 이제 눈치껏 하는 거고, 그지? 근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판서로 하기도 하고 섞어서 할게. 그러면 그 적분을 할 수 있겠지? 요거는 뭐 괜찮겠지? 그다음 또 뭔가를 하나 봐야 되는데. 이거에서도 애들이 약간 혼동이 좀 있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데요? 편하게 얘 사라졌는데요? 얘는 우함수인데요? 상수함수도 우함수인데요? 얘는 뭡니까? 맞니? 맞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내가 항상 맞아도 또 질문하잖아, 그치? 물론 틀려서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머릿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절대값 EX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면 y축 대칭인 거야. 그럼 얘도 우함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라고 하면 그냥 2x에 대해서 이거를 2배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아, 그래서 쟤는 2배. 아, 그럼 여기를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지. 2배에 0에서부터 2까지인데 그럼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놈 때문에 한번 건드려주고 싶었어. 항상 수학은 자기 주관을 갖고 대답해라. 눈치 보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전에 어느 반에선가 다 틀렸다고 했는데 한 명만 맞다고 했는데 맞았어.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면 안 돼. 수학은 자기 주관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 마지막 줄에서 터프 문제 제외하고 하나 해봤으면 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선택을 해봅시다. 복잡해 보이는 거. 뭐가 좀 복잡해 보이니? (70) 함수식이 엄청 간단한데 x 플러스 1? 왜냐면 우리는 항상 fx식의 미지수가 많을수록 복잡한 거야. 미지수가 없는 건 엄청 간단한 거지. 왜? 너가 물론 78분을 할 거야. 네가 골랐으니까. 다음에 잘 선택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냥 일단 x 플러스 1에 이렇게 해서 제곱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겠니? 그죠? 그러면 얘를 전개했다 생각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구간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네? 그러면 2배 이렇게 해서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 이거 0, 1 한 개 좌변이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k라 하겠대.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제곱이 되겠네. 근데 이놈을 봤더니 얘가 또 사라져. 그럼 1만 남은 거잖아. 그러면 2배에 이렇게 해서 x 0, 1 한 거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요 식이 조금 복잡해 보였어. 그런데 출발하는 얘가 너무 간단해. 그러면 쉬운 문제야. 근데 77번 같이 A, B 미지수가 2개인 것들이 차라리 더 복잡한 거지. 그래서 관계의 식보다는 주어진 식이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선택하는데도 그런 고려를 두는 거지. 그럼 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냐면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겠지. 문제를 딱 봤어. 미지수가 없어. 그럼 쉬운 거야 그냥.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쉬운 거야. 근데 미지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를 찾아내기 위한 2-3개의 식이 더 필요한 거야. 더 복잡한 거야. 그럼 시간 걸리겠구나. 일단 그러면 없는 거 위주로 좀 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정적분은 특히나 그래. 끝난 게 아니고 9까지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동그라미 1, 2는 방금 유형에서 설명한 내용이야. 그지? 기함수는 홀수차고 우함수는 짝수차야. 그러면 우함수는 짝수차면 x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하면은 x의 몇 제곱이 되니? 6제곱.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x의 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하면 얘는 x의 5제곱이 되니까 기함수가 돼. 그럼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고 구간이 저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요거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은 0에서 이렇게 해서 2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기 다른 놈이 곱해진 거는 0이 된다. 요거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다 똑같은 건데 그래서 저번 시험에 동강인가? 이걸 딱 보자마자 f의 마이너스 x 는으로 생각했나봐. 우함수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 그치? 일단 f는 기함수네.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기함수야. 그럼 여기서 없애야 되는 건 뭐가 없애야 되니? 요 식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했을 때 필요 없는 놈은 EX 우함수인 얘 사라지고 상수도 우함수야. 얘 사라지고 엄청 편해져 버린 거야. 괜찮죠?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5라는 숫자를 바깥으로 빼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 fx, dx를 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5를 뺀 거야. 그런데 얘는 0에서부터 1까지 해서 2배를 하니까 10하고 x, fx, dx를 하는 걸로 바뀌네. 함수식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많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 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0이 됩니다. 항상 식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림으로 할 때도 있고 주어진 걸로 무조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형 9까지 숙제를 하면 되겠죠. 이제 유형 10은 주기, 유형 11은 대칭성, 유형 12는 평행이동. 막 우리가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공식들이 지금 요 한 4-5개 유형은 다 들어있다. 엄청 잘 된 것 같아. 보통 다른 책에는 이렇게 한 유형으로 따로따로 내주지 않고 그냥 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에 주기함수도 있고 대칭성도 있고 다 있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연습을 할 수 없는데 이건 잘 연습을 할 것 같아. 일단 책에 없는 여기에도 없는 공식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 나올 때 책이랑